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믿기지 않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학생 발언에 모두들 경악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미국 국방부에서 30년간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있는 캐서린 브래드포드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의 캐서린 브래드포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 왕립군사학교에서 겪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런던 교외의 고풍스러운 왕립군사학교 건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분석, 특히 한국의 급부상하는 군사기술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영국 공군 출신의 스미스 교수, 독일의 저명한 군사전략가 밀러 박사도 보였죠. 제 옆자리에는 미 육군 분석관 출신의 샤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처음 군사 분석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아시아 하면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만 떠올랐습니다. 넓은 영토와 큰 인구, 그리고 막대한 자원이 있어 당연히 중국이 이 지역의 최강자일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차트를 띄우자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 곡선이 나타났죠.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무기 체계,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 실적. 이제 한국은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세계 2, 3위권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기 체계의 첨단화 속도예요. K2 전차와 FA-50 전투기 그리고 천무 로켓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죠.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13개국과 맺은 계약 내용과 폴란드와의 대규모 거래,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가운데 샤론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캐서린, 당신 분석이 맞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제가 10년 전부터 예측했던 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청강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3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뒤이어 일어난 일은 제 30년 경력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국 청강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군사 전문가로서의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중국 청강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중국 군사대학에서 파견된 교환 학생이었죠. 잠깐만요, 캐서린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옆자리의 샤론은 펜을 돌리던 손을 멈췄고 앞줄의 스미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뒤를 돌아봤죠. 중국의 특수부대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단 3시간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토가 될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발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의 주장을 듣기로 했어요. 때론 이런 돌발 상황이 더 깊은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음 발언은 정말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한국군은 중국군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 뻔합니다. 왜냐고요? 한국군은 실탄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군대니까요.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중국인 청강생의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중국군은 전원이 최신형 스텔스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에게는 이런 장비가 없죠. 게다가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고위급 간부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중국 특수부대원들 옆에 서면 마치 난쟁이처럼 보일 겁니다. 강의실 앞줄에 영국 장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무나 황당한 주장에 웃음이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중국인 청강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한국군은 너무 가난해서 진짜 포탄도 없어요. 종이로 만든 가짜 포탄으로 훈련한다는 게 믿기십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잠시 메모를 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면서 이렇게 황당한 주장은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탱크들 모두 중국의 설계도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건 우리 중국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시는 건가요? 강의실 안의 전문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군사 전략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프랑스 공군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인 청강생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발전하면 그건 모두 중국의 공이 되니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강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들은 반드시 데이터로 반박해야 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반박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이런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요. 차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영국 군사학교의 교수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 듯했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발언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최신 군사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특수부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네요. 혹시 2023년도 중국 국방부 공식 발표를 보셨나요? 중국인 청강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중국의 특수부대는 2023년에 예산 부족으로 전면 해체되었습니다. 이건 중국 국방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에요. 해체 이유도 명확하죠. 바로 가난, 즉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에서 온 군사 전략가는 재미있다는 듯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다음은 월급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한국군 병장의 월급이 2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중국의 대기업 직원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공식 통계 자료예요. 중국인 청강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뭔가 반박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스텔스 전투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국제군사박람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시죠. 현재 실전 배치된 스텔스 전투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 세 나라뿐입니다. 중국은 아직 개발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강의실 앞줄에 영국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직접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체격 차이 얘기도 하셨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병력의 평균 신장은 158cm, 한국 국방 병력의 평균 신장은 173cm입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급식 문제도 말씀하셨죠? 현재 한국군 급식은 하루 3끼에 모두 2가지 이상의 고기 반찬이 제공됩니다. 반면 중국군은 하루 1끼, 그것도 감자와 고구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두 공식 데이터입니다. 중국인 청강생의 얼굴이 점점 하얘져 갔어요.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죠. 탱크 설계도 도용 주장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재미있네요. 국제특허청에 등록된 기술 특허를 한번 살펴볼까요? K2 전차의 핵심 기술. 특허 12건, 모두 한국이 최초 등록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이 이 기술을 몰래 복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필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속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적 사실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죠. 한국은 2, 3위권, 중국은 18위입니다. 어느 쪽이 누구의 속국이라고 보시나요? 제 차분한 반박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의 무기 수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죠. 태국 정부가 최근 중국산 잠수함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30%가 넘는 불량률 때문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강단 앞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스크린에는 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원래 이 잠수함에는 독일제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연합국의 제재로 독일 엔진 사용이 불가능해졌죠. 중국이 자체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은 계약을 완전히 파기해버렸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중국인 청강생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례를 이어갔죠.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수출한 탱크의 76%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철이었죠. 이 사건 이후 아르헨티나는 모든 중국산 무기 도입을 중단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인 청강생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사례를 보시죠.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 FA-50 전투기, 천무 로켓 시스템을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해요. 이는 중국의 연간 무기 수출액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제 옆에 있던 샤론이 자료를 건넸어요. 최신 국제방산 시장 분석 보고서였죠. 동남아시아 시장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FA-50 전투기를 추가로 12대 더 구매하기로 했어요. 말레이시아는 18대를 주문했고 베트남도 K9 자주포 도입을 앞두고 있죠. 이들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잠시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품질과 신뢰성이에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최근 보도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큰 중국을 피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한다고요. 성능은 우수하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실 앞줄에 싱가포르 군사 전문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도 이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 FA-50의 전자전 능력, 천무 로켓의 정밀 타격 시스템.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결과물입니다.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중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을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에요. 선진국들은 중국산 무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품질, 낙후된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복제 의혹 때문이에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인 청강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청강생이 완전히 제압당한 듯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중앙에서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캐서린 교수님.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자신만만해 보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끝까지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중국 덕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군사학교의 교수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중국 정부와 국방부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어요. 알게 모르게 군사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건 중국의 위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첫 번째 중국인 청강생도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듯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군사순위와 높은 기술력, 군사무기 수출력, 이 모든 게 중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중국에 어떤 보답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그들의 주장은 더욱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90%는 실전 사격 경험이 전혀 없어요. 반면 중국군은 100% 실전 사격을 경험했죠.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 정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참지 못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전문가들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중국 국방부가 로비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 뒤에서 일해준 거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외국인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할 때였어요. 재미있는 주장들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드리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단을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진짜 팩트체크의 시간이 온 거죠. 먼저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 덕분이라는 주장부터 검증해보죠. 저는 리모컨으로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최근 13개국과 맺은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을 보시겠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강의실 스크린에는 각국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표시됐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폴란드는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실전 테스트에서 모든 항목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은 이미 운용 중인 FA-50 12대에 추가로 12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죠.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18대를 주문했고 베트남은 K9 자주포 20대문의 도입을 앞두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선택입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선호했던 나라죠. 그런 베트남이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더 놀라운 건 남중국해 분쟁 지역의 동향입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이 왜 하나같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연구진은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한국은 동남아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죠.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돕고 있다고 하셨는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군사기술 도용 시도 적발 건수를 보시죠. 무려 127건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의 군사기술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중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특히 K2 전차의 자동장전 시스템, FA-50의 전자전 장비, 천무 로켓의 정밀 유도 장치. 이 모든 기술을 중국이 복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도움의 실체인가요? 앞줄의 전문가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로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방산시장 신뢰도 조사를 보시죠. 한국은 2위, 중국은 몇 위인 줄 아세요? 최하위권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중국인 학생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왕립군사학교의 스튜어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0대 후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주장은 학술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신다면 소속 대학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스튜어트 교수의 단호한 경고에 중국인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부들부들 떨며 정리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최근 들어 이런 류의 황당한 주장들이 우리 학교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국 측 교환 학생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과대 포장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한 대는 중국 전투기 20대의 전투력과 맞먹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스튜어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강의실 안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더군다나 2024년 최신 국방 순위를 보세요. 한국은 2, 3위권입니다. 반면 중국은 18위에 머물러 있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죠. 스튜어트 교수는 중국인 학생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은 또 뭡니까? 역사적 사실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상황을 보세요. 중국은 자체 개발한 군사 기술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중국인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구수로 군사력을 평가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현대전은 첨단 기술력의 싸움이에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예비군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이버전 능력은 영국보다 앞섰습니다. 스튜어트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제가 40년간 군사학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어요. 반면 중국은 더 이상의 말씀은 불필요할 것 같네요. 교수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허황된 주장은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강의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깃들어 있었어요. 캐서린, 오늘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략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우리도 한국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프랑스에서 온 전문가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의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프랑스 공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효율적인 군사 운용 체계, 빠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현재의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강의실 한켠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오늘 공개된 데이터들은 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가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구매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을 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기술 동맹의 시작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궁금증을 던졌어요. 향후 10년간 세계 군사력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 체계, 무인 전투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이는 세계 군사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제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주도할 나라로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30년 군사 분석가로서 오늘처럼 데이터와 사실이 명확하게 진실을 입증한 날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세계는 새로운 군사 강국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